홍익포의 왈왈왈 5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원래 그 베트남 문제 이번 주에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최근에 그 역사적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总統의 양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에 대해서 먼저 오늘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익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회담 할지 안 할지 참 관심사였는데 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먼저 회담 당일날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기자들이 엄청 몰렸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안 정상회담 열린 곳은 싱가포르 예? 샹그릴라 호텔인데요. 이름만 들어본 샹그릴라. 예. 예. 어떤 호텔이에요? 샹그릴라 호텔은 캐리 그룹이라고 예. 말레이시아 화교재벌이 운영하는 거고요. 장소는 싱가포르고 양안 정상들이 모이는데 말레이시아 화교재벌이 운영하는 중국적이면서 글로벌한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콩의 그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예, 많이 보죠. 주인이죠.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보고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주인입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은 국민당이 이제 국공내전에서 공산당한테 지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6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쏠린 거고요. 예. 그래서 샹그릴라 호텔에 모인 취재진 보면은 한 200개 언론사에 630명 정도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와. 그 역시 대륙하고 대만 기자들이 많이 갔고요. 현장이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경찰이 많지 않는데 예. 200명 이상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싱가포르 경찰들 상당수가 이 현장에 몰려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아주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했고 그래서 기자들도 그 중국 정부나 대만 정부가 발급한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여러 가지 그 회담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그날 만찬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만찬은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요, 그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이제 비공개 회담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찬은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돈은 누가 냈나요?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예, 그 돈은 그 중국식 표현으로 AA제라고 하는데요. 예. AA제가 더치페이. 그리고 절반씩 딱 냈다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중국과 대만이 돈은 이제 더치페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 비용, 호텔 임차료 이런 거 다 절반씩 나눴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 초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중국 사람답게 딱 절반씩 나눠서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그 원래 중국의 문화는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보면 만찬에 어떤 요리가 나왔느냐 이게 이제 또 언론의 관심을 모았는데 7가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이제 2개가 나왔는데 디저트가 보면 과일 모듬하고 탕위안이라는 건데 탕위안이가 어떤 탕위안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탕은 탕인데 그러니까 원형의 그러니까 경단 같은 걸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쌀로 만든 건데요. 쌀하고 소금 팥으로 만든 건데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으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왠지 알 것 같아요. 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로 뭉친다. 서로 만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나요? 예. 이 디저트? 그래서 보통 평소에도 이걸 갖다 디저트로 먹기도 하는데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걸 갖다 반드시 먹는 그런 음식이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리를 보면 이제 중국 요리는 그러니까 찬 요리,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다음 뜨거운 요리, 메인 디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타이저로 2개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돼지고기 편육 하고 그리고 전복 이무침. 뭔지 말만 들어도 맛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 2개가 나오고 지금은 또 이제 식사 시간 따라 앞둔 데라서 더더욱 그런데요. 메인 디시는요? 그리고 메인 디시가 보면은 후난성 스타일의.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제일 좀 무난하고 여기저기 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던 게 그 후난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후양. 회양차이고요. 후난 스타일은 후난성 스타일은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이라서 그 서창성하고 비슷하게 서로 누가 더 매운가. 그때 맵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 게 서창성이고 얘네는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후난성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음식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입맛에 맞는데요. 여기 이제 새우 튀김하고요. 찹쌀 밥하고 그다음에 역시 그 동파육. 항조 스타일의 동파육하고요. 동파육은 뭐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그때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로. 예, 소동파요, 동파요. 예, 소동파, 동파요. 그거하고 백합하고 죽순을 갖다 볶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굉장히 고급진 음식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당히 그렇게 야채 요리인데요. 예. 이 아주 맛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이제 서찬성의 명물인데 딴딴면이라고. 저는 그거 일본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렇죠. 예. 거기 원래 이제 서찬성에서 나오는데. 서찬 음식이군요. 예,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 담담면이고요. 예. 중국말 하면은 딴딴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담이 어깨다 매다는 담이거든요. 우리 부담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담. 예. 뭐 담당한다 이런 그 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담이냐 했더니만 이게 멜 때를 메고 다니면서 그 딴딴면 쌀이요 해가지고 예. 이제 상인이 부르면 그걸 갖다 시켜 먹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담아 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멜 때 메고 다니면서 파는 데서 유래한 거다는 건데요. 역시 여기도 뭐냐면 고추기름하고 파를 넣어가지고 예. 아주 매운 게 특징이죠. 예, 우리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 그 만찬장에서 쓰인 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중국은 그 마오타이를 가져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제 외국 손님 들어오면 늘 사용하는 게 이제 마오타이. 예전에 이게 1972년에 예. 그때 닉슨 미국 대통령 왔을 때 예. 올라이 총리가 이제 처음에 접대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예전에 중국서 그러면 사실 늘 대표적인 게 마오타이 같아요. 많이 들어봐서 그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만에 준비한 거는 뭐냐 하니까 역시 예. 건문고량주라고 이게 대만의 아주 명물입니다. 저 요거는 한번 마셔본 적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한국에 와 계신 대만 분한테 받아갖고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만. 좋겠다. 근데 어떤 저는 거요? 뭐 예. 건문고량주도 맛이든 괜찮던데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알코올 도수가 57도인데 대만을 대표하는 술이고요. 독하긴 독하군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건문도라는 거 중국말로는 그 진먼다오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는 이제 중국 대륙과 아주 가까운 곳이고 충돌도 했었죠. 충돌했죠. 예. 계속해서 포격이 예.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상징, 예. 양안의 정쟁의 상징이었던 데가 바로 진먼다원이었는데 아, 지금은 예. 뭐냐면은 그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예. 진먼다오 건너편에 있는 것이 푸젠성, 복건성입니다. 예. 그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항로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양안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하,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선택이네요. 그 양쪽에 대결의 상징에다가 지금은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된 금문도 그리고 거기 이름을 딴 술을 일부러 준비를 해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에 술을 준비해 간 게 뭐냐니까 1990년 9월 27일 날 만든 그리고 예. 25년 된 술을 갖다 두 병을 들고 갔거든요. 예. 이게 무슨 유래가 있느냐 하면은 이번 회담에 배석했던 대만의 까오화주라는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1990년에 진먼다오에서 그다음 현지 부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 이때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 장정구 총통 당시에 양안 관계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예. 1990년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현지 부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 술을 두 병을 산 거예요. 마치 이제 갑오처럼 보관을 했는데 이런 그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이면 내가 기꺼이 이걸 내겠다 해서 그 술을 두 병을 들고 온 거예요, 이분이. 참 그 중국에서는 모든 행사에 참 이 의미를 부여하고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 시장 가격은 보면은 그러니까 대만 달러로 그러니까 6,000달러고 중국 돈으로는 이게 한 1,200위안,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싸군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예. 이게 보면 진먼다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 금문 고량주가 예.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은 게요. 예. 그 마인규 총통이 2008년에 총통으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취임 기념으로 그때 진먼 고량주 58도짜리를 내놨는데 그게 가격이 600ml짜리가 400대만 달러. 중국 돈으로 네. 그 77위안이었거든요. 아니 그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번에 내놓은 거는 가격이 아까 중국 돈으로 6천 대만 달러라고 하셨는데 마영주 총통이 내놨던 거는 400 대만 달러였다. 차이 그렇죠. 많이 나네요. 이게 뭐냐면은 예. 요거는 25년 된 거지 않습니까? 25년 된 거고 요거는 네. 이제 2008년이니까 이제 몇 년 안 된 거고요. 근데 그 중국의 마오타이 같은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1,000위안, 1,500위안 정도 하거든요. 비싸군요. 우리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그게 또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라고 하더라도 너무 예. 비싼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금문 고량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있고,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25년간 보관해 놔서 이렇게 뭐 현재 시가로 따지면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진먼 고량주라는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해 두고 먹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그 진먼 고량주 같은 경우는 한 8년 이상 사실은 지하 동굴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고량주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길수록 더 맛이 있다. 더 향이 이제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만찬에 쓰인 것도 25년짜리니까 분명히 맛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만찬장에서 그 2병 다 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잉주 총통이 뭐 만취했다. 그래서 본인은 또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만취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만 쪽에서 또 다른 뭐 술도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뭐 선물로도 줬다고 하던데 그건 또 어떤 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쭈 라오지우라는데요. 마쭈라는 것은 이제 지명이고요. 그것도 역시 진먼다오 옆에 있는 예. 마쭈다오라는 그 섬 이름입니다. 예. 라오지우는 이제 오래된 술이다. 이런 중국말인데요. 예. 이걸 갖다가 8병을 준비해 가지고 이거는 만찬장에서 마신 게 아니고 예. 그 온 사람들한테 선물로 한 병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마쭈라는 게 상징성이 있는 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후젠성에서 복군성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중국과 대만을 잇는 그런 그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쭈 라오주 같은 경우는 찹쌀로 빚는데요. 그 소홍의 황주라고 해가지고 저장성 그 샤오싱에서 나오는 황주하고 이제 맛이 비슷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술 자체가 마잉주 총통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하고 두 사람 다 연관이 있는 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 마잉주 총통이 과거 타이베이 시장을 했었는데 이 시장 시절 때 마쭈다오를 갔다가 시차를 갔었는데 그때 보면 이게 마쭈 라오주라는 술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줄이면은 마주가 되잖아요. 마주 그러니까 마잉주 총통 당신을 상징하는 이 술이다. 이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거 괜찮다 해서 굉장히 그때 인상적으로 그걸 느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술을 즐겨 찾아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8년도에 대만 총통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외국 손님이 온 술로 이걸 지정했다는 거죠. 아하. 이 술은 그러면은 마잉주 총통은 뭐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시 주석도 이 술하고 인연이 있나요? 대만 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1985년부터 이제 후젠성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샤먼시 부시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후젠성이라는 위치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대만하고 바로 사이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런 중국의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자본 유치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쭈도에 간 사람들이 선물로 준 이 술을 갖다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이 술을 들고 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1985년부터 2002년에 이제 저장성 서기로 발령이 났는데 그 17년 동안을 갖다가 가장 뭐랄까요? 소장파 행정 관료로 일했을 때 가장 힘들고 했을 때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시 주석이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관심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대권을 맡았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대만에 정통한 중국의 지도자다. 그래서 언젠가는 양안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번에 성사는 됐죠. 제가 전에 시진핑 주석에 대해 다룬 책을 보니까 그건 주석이 되기 전에 나온 거였는데 이 신장 위구르나 티벳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고 단호할 것이다. 워낙 단호한 태도를 보였었고 대만 문제나 이제 경제 협력이나 경제 개방 부분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 뭐 아버지 시중신이 그 중국의 경제 특구를 선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대만 문제에서는 좀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정상회담까지 결국 하게 됐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바로 그 3T잖아요. 세 개의 T. 중국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티벳, 타이완, 신장 위구르는 아니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 나눠서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마잉주 총통이 뭐 도자기 선물도 했다 그러는데 뭐 많이 주고받았나 봐요. 이 선물이 또 중국 사람들한테 선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이게 의뢰일 뿐만 아니라 술 하나, 뭐 그 디저트 하나, 선물 하나도 결국은 다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생각이 깊다고 봐야죠. 이번에 선물로 뭘 준비를 했냐면 수제 도자기. 그러니까 대만의 푸른 까치라고
하는 수제 도자기를 선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푸른까치라는 것은 역시 대만에서만 나는 새인데요. 예. 상당히 그 길조 그리고 하나의 가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설계하고 만든 곳은 대만의 걸작 도예공사.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지혜조 예. 타오이공사라는 데인데 예. 여기는 이제 이 걸작. 걸작. 예. 예. 이 작품을 갖다가 사실은 반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대만 총통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혹시 작품 하나 있나?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만들었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이게 시진핑 주석하고의 이 상징적인 선물로 예. 준다 이런 이 새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새고 푸른까치라는 게 길조라고요. 그렇죠. 예. 길조죠.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상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물로 이제 푸른 까치를 준 거는 양안이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한 가족이다. 잘 지내자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푸른까치 이런 거 도자기는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가격은 이제 여기서 만든 이제 도자기 제품은 그 대만 정부 그리고 예. 대만의 기업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선물로 이제 예. 줄 때 많이 사용했다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도자기라는 것이 중국을 갖다 상징하는 예. 이미지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차이나. 예. 그렇죠. 중국의 전통 문화도 예.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대만 사람들의 얘기는 예. 사실은 대륙의 도자기 기술이 훨씬 앞서 있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경덕진이라는 데서 만드는 데는 도저히 이제 우리 당할 수가 없고. 5대 요 중에 하나인 경덕진. 예, 그렇죠. 예. 그 경덕진.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사실은 대만이 만드는 이 도자기 기술도 상당히 고난도로 하는 게 6개월 동안 만들어 가지고 예. 3점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잉주 총통이 선물로 들고 간 거 포함해서 예. 3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푸른 까치, 나무꽃 이런 걸 다 도자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전에 대만 여행 갔다가 왜 그 고궁박물관에 있는 세공품이나 그 다음에 그 대만의 어디 무슨 그 101타워인가 아무튼 높은 타워에 이제 밑에 그 101 타워. 예, 예. 거기 유료라서 위에는 안 올라가 보고요. 예. 밑에 전시장만 가봤는데 이런 뭐 이상한 도자기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거 그런 거 하고 뭐 세공품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주 섬세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거를 하나의 대만의 문화의 상징이면서 중국과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걸로 이제 중국에 선물을 준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격이 20만 대만 달러. 그러니까 중국 돈을 하면 4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예.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좀 싸게 줬다. 그런데 그 도자기 회사 측 설명은 이제 돈이 얼마인 거는 뭐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예, 그렇겠죠. 예. 양안 그냥 평화를 가져오는 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송을 했는데 예. 이게 역시 도자기 제품이다 보니까 기껏 힘들었을 작품인데 것 그죠?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신경을 바짝 썼는데 아무튼 대만 정부에서 설명은 잘 옮겼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1등석 비행기에다가 예. 특별히 만든 나무 상자에다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안전벨트까지 그거 맸다. 정말 조심조심 옮겨갔어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나중에 전해 들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비공개 회담과 만찬에 양측에서 어떤 인사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예, 이제 이번 회담하고 만찬장에 보면은 대륙과 대만 각 8명씩에서 모두 14명이 참석했거든요. 16명이죠. 8명이면. 27이 14, 14명이. 그러니까 7명씩. 7명씩. 예. 그렇죠. 7명씩. 근데 보통 그 8명 하면 딱 맞는데 그죠? 숫자 8을 갖다 보통 중국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맞추다 보니까 7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대륙 쪽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을 빼고요. 예. 시진핑 주석의 책사죠. 예. 왕훈잉 중앙정책연구실 예. 주임하고요. 또 최측근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예. 그리고 양재치 외교담당 국무위원. 예. 그리고 이제 실무 책임자로 들어가 보면 국대판이라고 해서 국문 대만 판공실의 장재진 주임이라고. 아하, 예. 그죠. 그것도 실무자 국대판 부주임 천유한펑하고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개인 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석이 판공실 주임이고 중앙 판공청의 부주임입니다. 띵쉐샹이라고. 이 판공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총석이 판공실이죠. 그러면 중앙판공청이다 그러면? 중앙판공청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새누리당 사무총장 겸 뭐
그다음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방공청 주임이라고 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 이면서 새누리당의 사무총장도 겸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만 쪽에서는요? 예, 대만 쪽에서는 이제 마잉주 총통을 빼고요. 예. 여기는 일단 총통부라고 그럽니다. 예. 총통부의 비서장 정용최한이라고 있고 총통부의 부비서장 수이짠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통부 이제 비서실에서 넘부터가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리짠수하고 그 띵쉐샹하고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물리는 거죠. 그다음 국태판에 이제 카운터파트 대만의 실무 책임자가 대륙위원회. 거기 이제 샤리엔 주임. 그러니까 중국에는 대만 판공실이 있고 대만에는 대륙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카운터파트죠. 그러니까 부주임이 우메이홍이라고 우메이홍은 이제 여자입니다. 이 14명 중에서 유일한 홍일점이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 출신의 대만의 국방부장 출신의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이 있습니다. 까오화주. 그리고 안보 전문가인 국가안전위원회 자문위원 추쿤샨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왕훈잉 주임하고 양재철 국무위원하고 이제 맞물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오화주라는 분 아까 그 술 가지고 오신 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직책 인사들이 이제 참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왕훈잉 주임하고 양재철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만의 그러니까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 자문위원하고 이제 카운터파트가 된 거죠. 정상회담에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시 주석과 마 총통이 악수를 아주 오랫동안 했다라는 얘기가 눈길을 끌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월 7일 오후 4시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호텔에서 악수를 이제 처음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마잉주 총통이 이 손을 잡은 게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뭐 그 열심히 셌는데 80초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어떤 데서는 81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80초 동안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정도를 계속 포즈를 취하면서 계속 이렇게 삥 둘러봤죠. 보통 이렇게 정상들이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조금 오래 잡고 있긴 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길게 잡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넥타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맸고요. 마잉주 총통은 국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거 다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조율이 된 건가요? 그렇죠. 사전에 조율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전에 국공영수회담 할 때도 보면은 다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당 쪽에서는 파란색, 공산당 쪽에서 빨간색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자 같은 경우도 한자는 이제 쓰는 거는 같지만 사실은 대륙은 간체자고 그리고 대만은 우리가 쓰는 번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찬장 식탁에 놓인 이름표 명패를 보면은 중국 쪽에서는 간체자로 썼고 대만 쪽에는 번체자로 씁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미디어 보도를 보다 보니까 시 선생, 마 선생 이렇게들 정상들이 호칭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호칭을 부를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생으로 통일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호칭 문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상대를 나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렇죠. 정상끼리 만났으니. 중국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요. 이번 회담에서도 그걸 갖다 재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석, 총통 이렇게 부르면 서로의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번에 선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만 호칭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만남이 앞서 그 66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국민당 공산당 최고 지도자가 만난 일이 그렇게 없었나요? 예, 그렇죠. 1949년에 이제 국민당이 대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만 섬에다 중화민국을 옮긴 건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66년 만에 만난 거고요. 실제로 국민당의 장제스하고 이제 마오쩌둥하고 만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냐? 1945년 9월에 만났습니다. 이건 더 오래전이군요. 더 오래전이죠. 이 당시에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2차 대전에서 중국이 이기고 일본은 패전을 했고 그래서 중국 대륙이 완전히 힘의 공백을 갖다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당은 충칭이 있었고 중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산당은 연안에 있었죠. 그래서 장제스가 마오쩌둥을 갖다가 부른 거죠. 오시라.
그런데 사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위험하다. 이거 뭐 잘못 갔다가 잡히면 어떡하냐. 그렇게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오케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뭐냐면 쪼올라이가 외교적 노력을 해서 미국의 그 사령관을 부릅니다. 미국의 대사를 부르고 당신들이 그래도 신변 안전은 좀 담보해라. 이렇게 무작정 가다가 잡히면 안 되지 않냐니까 미국도 그때는 이제 국공 협상을 원했기 때문에 당신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신변 안전을 담보를 하고 그래서 마오쩌둥은 갔는데 예상대로 국공 협상은 깨졌지만 마오쩌둥은 한 달 이상을 갖다 충칭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자기의 존재는 충분히 과실한 거죠. 외교적 성과는 거기서 충분히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왜 깨졌냐 하면 서로 동상이명이었던 거죠. 이게 장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사라져 줬으니 공산당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당 주도의 통일을 하고 싶었던 거고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국민당이 일본하고 전쟁 치르느라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인민해방군의 실력을 비축했던 거죠. 자기는 이제 때가 왔다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깨진 겁니다. 그리고 국공내전이 시작됐고 장제스는 이제 그 4년 5년 3년 그러니까 46년부터 47, 48, 49 3년 만에 이제 진 거죠. 49년에 결국은 대만으로 쫓겨났고 또 이번 회담의 성과를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성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서방 언론 같은 경우는 이 뭐 형식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그래서 만났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사실은 계속 뭐 술 얘기, 음식 얘기 여러 가지 의전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약속이 됐다. 이게 조금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다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게 또 있는 게 마잉주 총통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내년 5월 20일이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이 그러니까 탄력이 안 붙는 상태고 더더군다나 지금 지지율 자체가 10% 정도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대만 국내 여론조차 지금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관영 언론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양안 평화에 뭐 만났다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 이제 성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마잉주 총통은 이를 갖다가 평화 협력을 위한 5가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라인 개설하자 하는데 그건 현장에서 오케이 됐어요. 뭐 그거야 뭐 네, 한라인은 이제 오케이가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금 중국 대륙의 미사일 1,500기가 지금 대만을 향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대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럼 마잉주 총통이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국의 답변은요? 중국의 답변은 우리는 대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럼 안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필을 했다라는 서로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서로 알게 됐다 이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중국 관영 언론들은 뭐 늘 중국 정부가 하는 걸 높이 평가하니까 중국 언론들의 반응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대만 쪽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왔나요? 대만은 역시 뭐 민주주의 국가답게 그러니까 찬반 양면으로 딱 나눠지는 거죠. 그 일단 찬성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야당이 민진당을 보면은 그들만의 정치 대화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야당 지지 시위대는 이제 나라를 팔아먹었다. 무슨 비밀 협상? 대만 독립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위를 벌여가지고 뭐 경찰에 수십 명이 잡혀가기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역사적인 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하고 마잉주 총통은 역사 체계에는 이름을 남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노벨 평화상도 뭐 못 받으리라는 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누구나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진전돼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참 좀 전에 그 마잉주 총통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회담이 성사된 거 두 나라가 이제 화해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결국 좀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덕이 안 되는데 만날 리가 만무하죠. 그 이제 가장 큰 동의랄까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아무래도 내년 총통 선거 내년 1월 16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금 대만 독립을 부르짖는 민진당의 차잉은 후보가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대로라면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이 마영주 총통 쪽은 이미 힘 다 빠졌고 정권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제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당을 밀어서 가능하면 차기 총통이 국민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예, 이른바 측면 지원을 하러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면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이 이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진당이 집권한다고 하면은 차기 대권을 잡게 되는 차이잉원 주석한테 중국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예. 부르짖으면은 곤란하다는 이제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는 거고 예. 또 하나의 계기는 뭐냐면 남중국해 이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뭐 짓는다고 네. 해가지고 미국이 뭐 계속 아가거리고 있는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비행의 자유를 네. 갖다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사실 대만은 미국과 좀 다릅니다. 사실 궁금한데 이거 대만의 입장은 뭔가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대만은 그러니까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남중국해를 갖다 중국이 인수한 것도 사실은 대만이 그러니까 국민당 정권이 인수를 했어요. 1946년에. 아, 그런가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이 인수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나눠져서 그렇지만 예. 원래 그 남중국해 섬을 인수했던 거는 음. 사실은 중국의 국민당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대만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중국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대만과 손을 잡고 미국에 맞서는 듯한 이런 이제 상황을 갖다가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행주 대만 총통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언가 조금 중국으로부터 측면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마잉규 총통이 이제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예. 사실은 제가 그때 2008년에 취재하러 갔을 때마다도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그때 특히 여성들이 미남이니까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고 예. 이분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얼굴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때 이제 수많은 아니지만 제가 만났던 대만의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맡겨놔 봐라. 그런데 맡겨놔 봤는데 예. 4년을 하고 이제 그리고 다행히 재선에 성공해서 이제 8년 그리고 지금 7년째를 지금 7년을 거치고 있는데 너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다 집착한 나머지 예. 서민들의 삶이 이제 엉망이 됐다는 예. 거고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1%가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대만 예. 국민들한테 이제 몰려왔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잉규 총통 입장에서는 내년 5월에 어차피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네. 끝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면 역사적인 지위를 얻는 거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있고 또 역시 내년 총통 선거에 뭔가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중국과 이제 관계 개선을 하려면은 민진당보다는 국민당이 낫다는 예. 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좀 예. 막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인 쇼라는 거고요. 사실 뭐냐면 대만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민진당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했을 때 예. 그때 너무 대만 독립을 갖다 부르짖는 예, 바람에 그랬죠. 완전히 예. 나라 경제가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봐라. 나는 시진핑하고도 만난다. 이걸 갖다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이번 양안 정상회담이 또 내년에 그 대만 총통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일단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재 찾아가지고 베트남 하시죠.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